때로는 거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쿠스틱 제품 같은 경우는 마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실에 설치를 해놔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게 설치를 했을 때 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줄어들면서 음악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어쿠스틱 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어쿠스틱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쿠스틱 제품을 소개를 할 건데요. 오늘은 포르투갈 제품입니다. 비쿠스틱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빅 스튜디오 세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협찬을 받고 제 스튜디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를 딱 하고 나서의 느낀 점과 소리적인 차이를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뭐 설명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그 사실 크게 지장 없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스튜디오는 어쿠스틱 트리트먼트가 돼 있는 장소예요. 이 장소에서 조금의 어쿠스틱 그런 트리트먼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소리가 바뀔까? 저도 사실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 제품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요. 제가 스튜디오를 만들 때 스튜디오에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가급적 그 방음 시설은 그러니까 차음이죠. 옆에 사무실이나 다른 곳에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공사는 전문 팀한테 맡겨서 공사를 했고요.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인테리어적인 부분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만한 사이즈, 한 7평에서 8평 정도 되는 방 사이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쿠스틱 소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소리가 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해서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프라임 어쿠스틱이라는 캐나다 제품을 사용을 해서 제가 룸 어쿠스틱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리가 그때는 완전히 비어있는 장소에서 엄청 울리다가 소리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게 되면 룸 어쿠스틱이 꼭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장소를 만들고 나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제가 천장 쪽에다가 디퓨징을 한다고 디퓨저를 달았는데 이 디퓨저는 이제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저렴한 디퓨징 소재를 가져다가 제가 양면 테이프를 사용을 해서 디퓨저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장소를 만들 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는 소재들을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붙였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디퓨저는 깊이가 조금 깊어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들어갔다 나올 때 마치 이제 테트라포트처럼 파도가 부딪혔을 때 굉장히 울룩불룩한 그런 형태가 강하고 크게 있어야지 파도가 잘게 부서지면서 파도의 힘이 사방으로 퍼져서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이 어쿠스틱에서도 이 벽에 부딪히는 음파가 이 디퓨저의 울룩불룩한 모양 때문에 사방으로 퍼지면서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면서 에너지가 상쇄되는 그런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디퓨저인데 제가 아마존에서 구매했던 그 디퓨저는 그런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죠. 깊이가 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게 아쉬워서 천정 부분, 특히 제가 앉아있고 작업을 하고 있는 머리 위에 디퓨저만큼이라도 좀 소리를 잘 퍼뜨릴 수 있는 디퓨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머리 위가 중요한 이유는 책상이 판판하고 바닥면이 판판하기 때문에 바닥면과 그 천장 사이에서, 책상과 천장 사이에서 생기는 스탠딩 웨이브, 공진 현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흡음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디퓨저예요. 공진 현상을 해결하는 건 디퓨저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디퓨저를 조금 강하게 쓰고 싶었는데 이번에 협찬을 받으면서 디퓨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비쿠스틱, 이 포르투갈 제품인데 이 빅 스튜디오 세트, 빅 스튜디오 박스 안에 보게 되면 2개의 큰 디퓨저와 그리고 8개의 흡음재가 들어 있습니다. 이 흡음재도 좀 고급스러운 흡음재로 되어 있어요.
무늬목 판넬이 앞쪽에 있고 슬롯이 있은 다음에 슬롯 뒤쪽으로 흡음재가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액자 틀처럼 나무 틀로 해서 피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이어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 비쿠스틱인데 비쿠스틱이 나온 걸로 지금 꺼내고 있어요. 포장을 꺼내고 있는데 일단은 포장 자체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레벨로 되어 있고 재질도 지금 보면 나무하고 흡음재하고 같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잘 돼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얘도 디퓨저인데 디퓨저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디퓨저가 지금 제일 기대가 돼요. 사실 이 디퓨저가 제일 기대가 됩니다. 계속 꺼내 볼게요. 지금 디퓨저를 이제 분리했는데 두 개가 겹쳐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디퓨저는 이 깊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깊이가 상당합니다. 제일 깊은 애가 거의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cm? 네, 20cm, 25cm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타사는 이게 이제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얘는 여기까지도 앵글을 다 줬어요. 스탠딩 웨이브가 아예 생기지 말라고 여기 이 면도 전부 앵글을 다 줘서 스탠딩 웨이브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촘촘하고 이 뎁스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딱 필요로 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지금 딱 필요로 한 디퓨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마음에 듭니다. 네, 이렇게 많이 울퉁불퉁해서 제 지금 필요한 디퓨징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퓨저 두 개 하고 이렇게 지금 패키징이 들어오는데요. 보니까 하나, 둘, 세 개씩 해서 세 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총 9개 맞나? 일단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장이 돼서 들어옵니다. 여기 지금 3장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해서 하나에 3장씩 해서 9장인 것 같아요. 아니다, 8장이다. 이거 3장, 3장, 2장, 총 8장. 한쪽에 4개씩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흡음재가 이렇게 있으면 흡음재를 그냥 다 표면에다가 흡음재를 해놔야지 소리를 더 잘 흡수할 수 있지 않냐. 왜 이렇게 좀 나무로 막아놓고 소리가 일부분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놨냐라고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의 특징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런 면으로 부딪히는 고음들은 이제 튕겨서 반사를 하지만 이 슬롯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파장이 긴 뭐 중역이나 저역의 소리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큰 뭉태기가 돼서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면 뒤쪽에서 공간이 있는데 뒤쪽 공간에서 소리가 한번 돌고 다시 반사하고 나오게 됐을 때 나오는 구멍을 잘 못 찾고 다시 이 앞에 있는 이 나무면에 다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통과돼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시 여기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이제 트랩이 됐다고 얘기해요. 트랩. 그러니까 갇혔다. 그래서 파장이 좀 긴 중역이나 저역의 소리들이 이걸 통과하고 들어가서 안쪽에서 갇히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렇게 갇히면서 소리가 없어집니다. 이 안에서 몇 번 더 튕기는 거죠. 이 안에서. 그래서 중역이나 저역을 흡수를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일부만 개구가 되어 있는 흡음재를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쿠스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비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툴들, 액세서리들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입원에 대한 정보는 밑에다가 넣어 드릴 테니까요. 수입원을 통해서 그런 툴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야 되는, 위치해야 되는, 내가 어디다가 설치하고 싶은데 그쪽에 필요한 그런 액세서리 툴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툴까지도 같이 구매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비쿠스틱 스튜디오 세트, 빅 스튜디오 박스는 그런 거 없이 일단은 이렇게 나왔어요. 8개의 흡음재 판넬과 2개의 디퓨저 판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튜디오에서 약간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 부분이 좀 강화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프라임 어쿠스틱 이쪽 제품들을 탈거를 해서 이 자리에다가 새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벽에다가 이 프레임을 달 수 있는 베이스트랩을 달 수 있는 이 뭐라 그래 뭐 틀 같은 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이쪽에 이 프라임 어쿠스틱의 후면을 갖다 끼는 방식인데요. 지금 얘가 지금 뭐 성면이냐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성면은 아니고요. 유리 섬유입니다. 그러니까 성면하고 유리 섬유는 달라요. 여러분들 그 오해하지 마시고요. 유리 섬유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장착을 했어도 지금 이렇게 그렇게 흠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뺄 수 있다는 것도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빼고, 그리고 이게 코너 베이스 트랩에 들어가 있었던 흡음재예요. 이 흡음재인데 이 흡음재를 또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 흡음재 위에 본딩을 해서 이걸 붙일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두 개를 붙이게 되면 이 한 판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뒤쪽에 흡음재가 있으면서 또 흡음재가 있고 이제 저역대, 중역대를 안쪽에다가 가둘 수 있는 이런 판이 형성이 돼서 조금 더 저역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트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게 세워서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이쪽 밑에 이 흡음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두 개를 본딩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플렉시 글루 울트라라고 하는 이 비쿠스틱에서 나오는 본드가 같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실리콘 건에다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요 패키지에 이렇게 두 개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사용을 해서 여기에 지금 글루를 붙이고 얘를 붙이도록 할게요. 요 앞에를 이렇게 그냥 가위로 잘라 주시면 되고요. 얘도 이렇게 해주고 사선으로 비스듬히 잘라서 요 정도 구멍을 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그리고 뭐 이런 거 몇천 원 안 해요. 몇천 원 안 하는 실리콘 건을 매를 하시고, 이거 뒤가 야 이거 다르게 돼 있다 우리나라 거랑. 뜯는 거네요. 네. 이렇게 하시고 장착해서 우와, 본드가 생각보다 진한 것 같은데 망치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고 나면 계속 나오거든요. 한동안 계속 나와요. 압력 때문에. 이렇게 해서 최대한 틀에 맞춰서, 어차피 조금씩 움직여야 돼요. 본드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와, 본드 되게 센데? 본드 엄청 세네. 벌써 붙어버렸는데. 와, 이 본드 엄청 세네. 손가락 묻은 것도 되게, 와, 씨. 본드가 세구나. 본드가 엄청 세요. 예, 본드가 엄청 세서 그냥 붙었어요. 이거 미리 붙여놓고선 어디 가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냥 바로 붙는데요. 본드가. 이 본드가 미쳤다 이게. 모양을 지그재그로. 그냥 붙어버렸는데.
본드가 굉장히 세요. 본드가 굉장히 세서 그냥 하자마자 바로 붙어버리네요. 이렇게 되면 한 판이 완성됐습니다. 다음 판도 해볼게요. 오케이, 발라싸 맞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등을 옮기고 딱 펴주면 느낌이 딱 살 것 같아요. 그 덧붙인 거거든요. 원래 있던 흡음재 위에다 덧붙였기 때문에 쉽게 시공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벽에 사실은 이 뒤에 있는 이 폼에다가 바로 그냥 본드 붙이고 그냥 부착을 해도 되는데, 그럴 경우 벽지가 뜯어진단 말이죠. 만약에 이걸 띄어가려고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합판을 조금 사서 하려고 했어요. 카팅해갖고 쓰자고. 너무 많이 남는다. 많이 남는 거 없어요. 원래 사실은 여분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디퓨저도 이 후면에다가 합판을 대고, 그리고 합판에 약간의 그 여유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를 이용해서 액자걸이라든지 아니면 피스를 통해서 벽에다가 피스로 박을 수 있거든요. 그럼 액자걸이에 걸어 놓을 수도 있고, 천장에 붙일 때에는 사각 모서리에 피스로 해서 천장에다가 피스로 박아봐도 되기 때문에 이 그 액자걸이를 활용하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액자걸이를 달아서 레일이 있는 그런 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액자걸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선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모양이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쪽 중앙 쪽에다가 달아서 똑바로 액자처럼 걸어도 효과도 있으면서 벽의 인테리어를 망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갈 때라든지 위치를 옮길 때 아주 쉽게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에이스 하드웨어에 가서 합판을 사서 재단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는 에이스 하드웨어에 재단을 하는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어차피 이 장소가 제가 앞으로 계속 쓸 장소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부착을, 본드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에 붙일 거고요. 천장에 거꾸로 지금 기본 제공되어 있는 본딩을 사용을 해서, 여기 보게 되면 5포인트 본드를 칠하는 데가 있거든요. 요 5포인트에다가 조금 더 되네요. 5포인트가 넘네. 몇 개야? 9포인트군요. 9포인트. 9포인트에다가 본딩을 하고 천장에다가 붙여서 견고하게 붙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 뛸 때는 천장에 있는 벽지가 같이 다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권장해 드리는 거는 합판을 대고 합판에다가 본딩을 해서 얘를 붙인 다음에 합판에 약간 여유를 두고서 그쪽에 피스를 통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액자걸이를 하나 만들어서 액자걸이식으로 해서 벽에 걸어 놓으시면 이동을 하거나 이사를 갈 때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거기가 커팅하는 서비스가 기계 고장으로 해서 커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대신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거였어요. 원래 지금 프라임 어쿠스틱이 흡음재가 있는 위치에다가 지금의 이 흡음재를 덧입히자. 그 위에 한 번 더 닿도록 하자. 어차피 소리라는 것은 다 투가 되고 프라임 어쿠스틱까지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흡음재가 겹이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원래 트리트먼트가 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의 애드온 하는 방식, 조금의 트리트먼트를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면, 그 흡음이 되지 않는 새로운 면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흡음이 돼 있는 면 위에다가 한 번 더 덧대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 작업을 했어요.
천장 부분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천장 부분은 여러분들 천장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저 같으면 합판을 4mm나 3mm짜리 합판 위에다가 이 지금 디퓨저를 설치를 하고 본딩을 해서 완전히 견고하게 붙이고 이 합판을 이 피스를 통해서 천장에다가 이렇게 드릴로 박는 것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드릴만 빼면 그 피스만 빼면 그 디퓨저를 빼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집이 가정집일 경우에는 피스를 뺀 자국이 있는 자리는 이제 치약 같은 걸로 이렇게 메꾸면 잘 메꿔져요. 하얀색 치약으로 메꾸면 잘 메꿔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집에 상처도 안 남기면서 이거를 갖다가 착탈식으로 쓸 수가 있어서 합판을 하려고 했으나 합판이 없는 관계로 그냥 본딩을 해봤습니다. 그냥 본딩을 해버렸는데, 본딩할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본딩할 때 지금 같이 동봉되는 접착제가 굉장히 강하고 좋기 때문에 저는 그냥 벽에 붙일 때는 그냥 썼는데, 프라이머 코스틱 위에 붙일 때는 그냥 썼는데, 이게 천장에 붙을 때는 아무래도 중력이 당기는 힘 때문에 잘 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양면 테이프를 같이 해서 양면 테이프가 지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초강력 양면 테이프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힘으로 지지할 수 있을 동안에 지지하고, 그리고 나서 본드가 말랐을 때는 그 본딩의 힘으로 천장을 잡고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양면 테이프까지 붙인 다음에 천장에 붙여야지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천장에 붙였던 이 디퓨저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스티로폼이 부서지는 스티로폼이 아닙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잘 견고하게 좀 경도가 있는 스티로폼이에요. 되게 강화되어 있는 스티로폼 재질이어서 부서질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큰 충격에는 깨질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벽에 설치를 하고 흡음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패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부분이 이 무늬목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이 폼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폼 재질은 실제로 눈으로 보이기에는 2.5cm처럼 보이지만 안에 손가락을 넣어 보니까 안쪽으로도 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폼의 두께는 약 5cm, 그리고 그 앞에 무늬목의 나무 모양이 슬롯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 테를 갖다가 만들어서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설치를 다 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원래 잘 안 보지만 이거는 어쿠스틱, 스피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측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여드린 프로그램도 제가 요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제 무료 프로그램을 일부러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REM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정확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으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을 좀 보다 보면 여기에 그 워터폴이라고 해서 소리가 어떻게 올라왔다가 어떻게 상쇄되는지를 갖다가 이런 그 구름 형태의 모양으로 표현해주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보게 되면 제가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를 하기 전이고요.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가 설치를 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설치하기 전에는 이런 구름 형태로 되어 있는 애가 많이 울퉁불퉁하죠. 울퉁불퉁한 게 설치한 후보다 조금 더 울퉁불퉁합니다. 그것은 소리가 상쇄돼서 나가는, 없어지는 그 과정의 곡선이 조금 주파수별로 좀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번에 요거를 설치를 하고 나서, 특히 아마 여기 요 디퓨저까지 같이 포함해 설치하고 나서의 측정이니까 보게 되면 중음역대, 특히 중음역대에서 보게 되면 이 소리가 소멸되는 그 곡선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라인을 보게 되면, 특히 중음역대에서 200Hz에서부터 한 600Hz 사이 쪽을 보게 되면 라인이 원래는 조금 라인을 건너서 이 워터폴이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였다면, 지금 설치를 하고 나서는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더 짧게 떨어지는 흡음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저희 쪽에서는 워터폴을 통해서 이런 걸 분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모습으로 조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디케이 그림이에요. 디케이라고 하면 소리가 얼마큼 상쇄를 빨리 하느냐라는 건데 몇 장의 그 포인트를 갖다 놓고선 상쇄하는 라인을 갖다가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뒤쪽에 있는 빨간색이 제일 처음에 생겼던 소리이고요. 앞쪽에 있는 파란색이 소멸돼 가는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겹쳐있는 그림들을 놓고 보면 겹쳐있는 그림들 간의 간격이 크다. 간격이 크다는 것은 빨리 소멸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겹쳐있는 그림들 간의 간격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고 좁지 않다라고 하면 소멸되지 않고 좀 소리가 유지돼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안에서 이 작은 홀에서도 이 작은 장소에서도 소리가 남아서 잔향으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이는 걸 잘 보고 두 번째 그림을 비교해서 잘 보시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간격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장소는 사실 굉장히 작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잔향이 길지 않아요. 0.1초에서 0.2초 정도의 잔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 0.2초 아주 짧은 잔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빅쿠스틱 지금 빅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니까 지금 이 곡선에 보게 되면 확실히 두 번째 그림에 있는 이 그림 간의 이 하나의 픽처 간의 간격이 훨씬 더 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훨씬까지 아니지만 더 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큰 차이가 안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공간이 작다 보니까 그리고 어쿠스틱이 기본에 처리가 돼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도 어쿠스틱 처리가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프라임 어쿠스틱으로 처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빅쿠스틱, 어쿠스틱 재질이 조금 더 추가됐을 때의 변화거든요. 그 변화를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보인다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그래프,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명료도에 관련된 거예요. 예, 명료도에 관련된 건데 이 명료도라고 하면 클라리티라고 하는 이 명료도라는 거가 측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라스티도 있고 뭐 아이콘스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이제 클라리티라고 해서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있는데요. 요거를 잘 보게 되면 이거는 뭐에 상대되는 값이냐면 잔향이 많으면 이 명료도는 떨어지게 돼 있고 잔향이 적으면 명료도가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약간 거기와 좀 비례하게 돼 있고 반비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잔향 대비 잔향이 얼마큼 빨리 줄었느냐에 따라서 명료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검정색, 그러니까 회색 라인 같은 경우가 지금 명료도의 기존의 세트의 명료도 라인이었고요. 붉은색 라인이 지금 빅쿠스틱을 추가로 더 설치를 하고 특히 디퓨저를 설치를 했을 때의 소리입니다. 디퓨저 때문에 그런지 빨간색 라인을 잘 보게 되면 특히 중음역대에서 상당한 명료도 상승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바라던 거였어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 보이스 대역에서 뭉치는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제가 믹싱을 하고 제가 소리를 듣고 하는 이 자리가 살짝의 제 보이스 대역에서 뭉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확실하게 해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실제로 들어봐도 그렇고 여기에 명료도에서도 중음역 대역, 남자의 보이스의 그 펀더멘탈이 있는 그 대역의 소리가 살아나는 것을, 그래서 명료도가 더 올라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요 위에 있는 디퓨저가 효과를 확실히 발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마지막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겠는데 이거는 잔향입니다. 잔향. 이 장소에서는 잔향이 그게 길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베이스 트랩을 한다고 뭐 쇼파도 놓기도 하고 코너에 베이스 트랩, 여기도 베이스 트랩을 만들어 놓기도 했지만 베이스는 잘 잡기가 어렵다고 했죠. 특히 아주 낮은 저역대, 뭐 100Hz 이하의 저역대를 잡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공간이 밀폐되어 있으면. 그래서 거기에는 잔향이 항상 조금 더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검정색 라인과 빨간색 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파수별 잔향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100mm에서 한 200mm 사이, 200mm 근처에서 잔향이 있는 것을 대부분의 대역에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이 베이스의 흡음력이 어떻게 좋아지느냐 또는 중음역대의 흡음력이 어떻게 좋아지느냐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코너 쪽에다가 지금 빅쿠스틱 제품들을 좀 설치를 했거든요. 이렇게 코너 쪽에다가. 그래서 베이스를 흡수할 때 조금 더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50Hz 근처를 보게 되면 검정색 라인이 이 빅쿠스틱이 설치하기 전이거든요. 설치하기 전에 잔향 시간 라인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빅쿠스틱을 설치한 후에 50Hz의 잔향 시간을 보게 되면 이만큼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생각보다 이 차이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프라임 어쿠스틱이 프라임 어쿠스틱만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프라임 어쿠스틱이 있을 때도 그 코너에 비쿠스틱 말고 프라임 어쿠스틱만 있을 때에도 사실은 그 저음은 잘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쿠스틱 제품하고 같이 하면서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잘 잡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중고역에서 지금 보게 되면 중고역의 소리들도 전부 다 레벨이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단순하게 흡음력이 더 커졌다라기보다는요, 디퓨징 효과도 생각보다 있을 거예요. 이 디퓨징이 소리를 잘 흩어놓다 보니까 고역의 짧은 파장들이 이 안에서 막 튕겨 다닐 때 서로 간섭에 의해서 잘 스스로가 정리되는, 잔파도들이 테트라포트에 부딪히면 파도들이 테트라포트에 부딪히면서 잔파도로 바뀌면서 이 잔파도들이 원래 오고 있는 파도들을 힘을 상쇄시켜서 판판하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 이 디퓨저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중고역에서까지 영향을 줘서 중고역의 잔향들도 정리를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적색 라인이 특히 1kHz, 한 600Hz부터 그 이상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생각보다 완전 플랫하게 잔향을 좀 유지하는 걸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는 REM이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단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거는, 저희 같은 전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D50이 뭐니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라스티라든지 클라리티라든지 워터펄이라든지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RT60라든지 T30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지, 지금 요 무료 프로그램도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비쿠스틱 제품을 협찬을 받아서 직접 스튜디오에 설치를 하고 제가 느껴봤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어쿠스틱 처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해도 이 정도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아마 4평에서 5평 정도 되는 장소에서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PC 파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작업실, 또는 여러분들 학생들, 자녀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컴퓨터가 있는 방,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라든지 영화를 즐겨서 보는, 컴퓨터와 함께 즐기는 그런 공간, 때로는 거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쿠스틱 제품 같은 경우는 마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실에 설치를 해놔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게 설치를 했을 때 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줄어들면서 음악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어쿠스틱 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제품은 사실은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에 9월 5일에 추석을 준비를 하는 그런 이벤트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공동구매죠. 그때 여러 가지 제품들이 함께 나와서 여러분들 공동구매를 할 예정인데, 그때 이 제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이 사실은 조금 좀 비싸요. 비싼 편인데 상당히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추석 때 어디를 가지 않으시고 추석 기간 동안에 집에 있으시다고 한다면 어떠세요? 이 어쿠스틱 트리트먼트 제품을 세트로 그 전에 받으셔서 추석 기간 동안에 한번 설치도 해보시고, 그걸 통해서 음악도 즐겨보시고, 달라진 어쿠스틱을 통해서 좀 더 음감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돌아오는 월요일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협찬을 받아서 제가 한번 직접 설치했던 이 비쿠스틱 제품 중에 빅 스튜디오 박스,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장단점보다는 확실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본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